곳곳을 임장 다니고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종교업소를 소개하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티그가 선정한 2023년 인천부동산 10대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주관적으로 선정한 것이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게 공항철도 9호선 직결입니다. 공항철도 9호선 직결 사업은 지금 이게 공항철도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공항철도가 요 김포공항역에서 환승을 해서 9호선으로 갈아타서 이 신논현역까지 가는데, 직결을 한다는 얘기는 열차를 도입을 해서 그냥 인천국제공항역에서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잠실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종구, 앞으로 이제 영종구가 분구되겠지만 이 영종구 또는 이 서구의 청라신도시 검암역 근처, 그리고 계양역의 계양구 쪽, 그리고 이쪽에 또 계양역에서 연장이 되는 검단 지역까지 다 인천 북서부권이 영향권에 있다는 거죠. 광역 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9호선 직결 사업을 인천 부동산 10대 뉴스에서 제일 첫 번째 꼽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5호선 김포 연장입니다. 현재도 검토 중이고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뜨거운 감자입니다. 김포시와 인천시 간에 줄다리기가 있죠. 지금 5호선은 이쪽 방화까지 와 있는데 연결을 해서 풍무를 지나서 인천시안, 여기 빨간 게 인천시안인데 여기 백일역사 지나고 다시 원당역, 그리고 백이역사를 지나서 이렇게 김포 장기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포가 제안한 노선은 이 풍무에서 막바로 이 백이역사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게 김포 사람들이 서울을 접근할 때 이 김포시 안 자체가 굉장히 더 빠르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근데 검단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쪽이 백일역사 인근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이 원당 쪽도 소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검단 주민들을 아우르는 이런 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들고 나온 게 김포의 서울 편입이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정쟁화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서울 편입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인천시안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바람으로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 기존에 검단 신도시가 안고 있는 광역 전철 교통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어떨까. 한 5분 정도 좀 늦게 가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이 5호선 연장안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그래서 제물포구가 신설되고, 그 다음에 검단구와 신설, 그리고 검단구 신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슈화 됐고, 이게 파급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 2군 9구는 이 중구에서 영종구가 분리되고 다시 이 서구에서 검단구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중구하고 동구하고 합쳐져서 제물포가 되는 거죠. 나머지 연수, 미추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종 신도시나 이 검단 신도시가 자치행정을 펼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영종 신도시의 발전, 또 검단 신도시의 발전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과 아울러 고등학교 학군도 재편이 됐습니다. 6개 학군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천의 입주 물량이 아마 최다인 해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매매가 전월세 가격이 동반해서 하락한 거죠. 아실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인천에 입주 물량 적정 수요가 14,000인데 올 한 해 1월부터 12월까지 42,0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을 다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가, 매매가 그리고 월세 가격이 아마 떨어진 줄 압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입주 물량이 많았던 게 지금 입주 중인 이편해상 그랑힐스 구역의 5,050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곡동, 청청동 일대가 이 그랑힐스 때문에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그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프루지오도 4,000세대가 넘는 4,700세대가 또 움직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후군요. 비슷한 시기에 또 주안에 그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주안이 2,900세대가 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용현자이 크레스트도 있네요. 그래서 용현자이 크레스트도 2,200세대, 그리고 또 부평 캐슬앤 더샵 퍼스트도 1,600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을 받쳐주기에는 인천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적정을 14,000이라고 보면 23,000입니다. 아까보다는 2만 세대 줄었죠. 그러니까 내년은 좀 나아지고요. 그 다음에 25년 보면 2만 1,000세대 이렇게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26년 보면 26년 12월을 보면 이제 1년을 보면 이때는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5,300세대. 그래서 혹시나 매매하실 분들은 인천에서만큼은 25년이나 26년에 입주 물량이 아마 최소화되니까 이때는 아마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다섯 번째입니다. 고등학교 학군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1학교군, 2학교군, 3학교군 이렇게 나눠 있던 걸 1학교군을 3개로 쪼개고 3학교군을 2개로 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6개 학교군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는. 그래서 연수구는 단일학군이죠. 그래서 809에 고등학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구 주민들이 요구했던 고등학교 신설이 제가 보기에는 빨라질 것 같아요. 또 다른 고등학교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남동구도 분리되고, 그 다음에 미추홀구, 동구, 중구 묶어서 한 학교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하고 계양구는 원래 한 학교군인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되고,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에 뭐 대인이나 청라나 뭐 서인천고등학교 이쪽에 뭐 가정동 이쪽이 하나고, 그 다음에 아라뱃길 위쪽으로 검단고, 아라고, 원당고, 뭐 백석고등학교가 또 한 학교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배정 원칙이 됐다. 이것도 아마 인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줄 압니다. 예, 올해 기쁜 소식인데 송도 809에 고등학교가 신설이 됐습니다. 중투심을 통과했죠. 여기가 송도 809인데 여기 보면 은송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했기 때문에 뭐 해양고등학교라 그러는데 여기 아마 은송고등학교가 될 확률이 높아요. 27년 3월 개교입니다. 그래서 이 809의 수건이었던 드디어 고등학교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재개발 후보지를 1, 2차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1차에서는 소규모 중심이었는데 2차에서는 좀 단지가 크죠. 이렇게 구역이 컸습니다. 1차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 6월에 발표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개가 이렇게 적어요. 근데
이 도원구역이 가장 11만 1422제곱미터로 가장 넓고 그 계산역 남측구역도 괜찮은 입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33곳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평구 쪽에 십정초교 주변 구역 요것도 괜찮고요. 2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망역 서측구역 24만 7천 제곱미터 요것도 괜찮고 여기도 성남역 서측구역 요것도 괜찮습니다. 7만 6천짜리. 그래서 요런 것들은 지금 다 돌 수는 없고요. 좀 사업성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걸 한번 직접 돌아보고 재개발의 여신 최명자 소장님과 함께 중개사님과 돌아보고 또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 미 연준 파월 의장이 내년에 3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시그널을 보냈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천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입니다. 이 인천 부동산 시장 10대 뉴스 9번째입니다. 분상지 아파트 의무 거주 이게 이제 지켜져야 되죠. 폐지가 안 됐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전월세 시장 또 매매 시장도 굉장히 움직임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놓을 수가 없고 피치 못하게 입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조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함을 겪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대 뉴스 마지막입니다. 좀 낯뜨겁긴 하지만 스티그TV가 구독자 6,0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해주셔서 소개해주고 해주셔서 6,000명이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스티그TV를 운영했는데 무려 6,000명이 된 걸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채널에 오셔갖고 영상 퀄리티도 낮은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4년도에는 더욱 발전하는 스티그TV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4년에는 제가 이제 진로 진학 상담 교사로 국어 과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진로를 책임지는 부장으로서 또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이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가가고 또 이해하고 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담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스티그TV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알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믿을 만한 중개업소를 소개하고 또 중개사님들에게는 협력부동산 중개사님들에게는 매출 상승을 시켜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목적들이 결합해서 스티그TV가 탄생했으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이 2024년이 갑진년이에요. 진이 용띠인데 갑진년 새해 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